다음은 빠글빠글한데 메가니들은 하나도 없고. 에이 진짜 맨날. 아유 왜 이렇게 안 돼? 벽 보고 수업하는 거 없고. 자식들아. 신나게 신나게 막오막 이러면서. 어디 폭죽이라도 터뜨릴까요? 팡팡. 최고의 선생님. 예전에 그 언제였지? 2019년 19년 아니다 20년에 2020년에 그 제가 저동고 그 내신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일이 5월 말쯤에 있는데 그때 이제 내신 대비 한창 할 때잖아요. 근데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기 오강의실에서 수업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가 매년마다 이게 생일을 까먹어요. 이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쉬는 시간 주고 이제 잠깐 이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난 생각한 게 이것들이 미쳐갖고 불을 끄고 잠을 자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딱 문을 열려고 했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러고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막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느라. 누구 친구들이 안 열어? 하고 내가 딱 열었는데 문을 갑자기 팍 여니까 여자애 둘이서 딱 이렇게 갑자기 나오더니 한 놈이 내 머리 이렇게 잡았어요. 대가리를 이거 잡아. 한 여자가 대가리 잡고 야 빨리 해 빨리 하더니 한 애가 그 꽃갈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씌우는 거야 나한테 이러고. 야 뭐야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갖고 애들이 이제 생일 축하해 준다고 그때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났지? 아니 이제 사업이죠. 어디서 사업? 그 짧은 아니지. 미리 숨겨놨- 사와서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이거 숨겨놓은 건지 나가서 사온 건지 뭐 저도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줬는데 그러니까 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이제 막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뭐지 이거 뭐지 뭐가 너무 빠르게 막 휙휙휙 이렇게 막 지나가 버리니까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애들이 그때 선생님 오늘 수업할 때 이거 쓰고 수업해주면 안 되냐 이거를. 그래서 그날 그거 쓰고 수업했어요. 아마 영상에 있을 거예요. 예. 그래 뭘 또 찾아봐. 생일 모르잖아. 저번도 내신 대비 시간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 생일 모르잖아. 5월달쯤에 말 걸. 그걸 다 찾아본다고? 찾아보내지. 그거 말고도 그게 항상 그것도 저동 수업이었네. 저동 수업할 때 한 번 넘어진 적도 있어요. 제가 뭐 하다 보는 거죠? 아니 그때 거기도 오강의실이었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 수업하는데 이제 거기 오강의실에는 이 컴퓨터 주는 책상이 이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요 PPT 선이 있잖아요. 요거랑 이런 이제 이 멀티탭 선이 이렇게 바닥에 있었어요. 바닥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컴퓨터를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분필 들고 이렇게 뒤로 가는데 이게 여기 슬리퍼가 이게 내 발이면은 이 줄이 요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넘어졌어요. 아팠겠다. 근데 그게 영상에 남아 있어서 그건 언제? 그것도 아마 20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 7월쯤이었나? 그래서 아니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거를요 누가 그 학생이 영상을 그거를 만들어서 그 부분만 자른 거야. 내가 그 부분만 잘라고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쌤 이거 인스타에 올려주면 안 되니? 그래갖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갖고 그래서 올렸어요. 인스타에. 선생님 인스타예요? 네네 올려놨어요. 거기 영상에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이제 댓글 막 보는데 이제 막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쌤 바닥 괜찮아요? 막 이러고 바닥도 많이 아팠겠다. 바닥은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내가 전 현장에 있었어야 되는데 뭐 좋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애들이 써놨다는 거예요. 네. 바닥 괜찮아. 자 아무튼간 자 이제 4번 문제를 볼 건데 이번에는 흐름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얘는 풀이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흐름 문제 팁이라고 쓸게요. 흐름 문제 팁. 팁을요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일단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제가 초반부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반부에 잘 나오고요. 두 번째 팁은요. 주로 3,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근거가 있어요. 근데 왜 3, 4번이 정답인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수능 첫 세대가요 현 49살이신 분들이거든요.
형 49살이신 분들이 수능 1세대예요. 근데 수능 1세대부터 내가 뭐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마 한 20년 정도치? 20년치 정도를 살펴봤을 때 수능에서요. 흐름 문제가 1번의 정답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모의고사에는 좋은 없었어요. 모의고사에도 없었어요. 모의고사에서 재작년 고2 9월이었나? 아니 고3 9월이었나? 아무튼 그때 이제 모의고사에서 원래 이 흐름 문제는 맞추고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이게 35번에 나와요. 근데 이제 맞추고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게 그때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30몇 프로밖에 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정답률이. 왜 그랬냐? 정답이 2번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특이하게 이제 2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요. 1번이나 5번으로, 그러니까 5번도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5번, 2번은 웬만하면 잘 안 나오고요. 1번은 아예 안 나왔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대부분은 뭐냐? 3번 아니면 4번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고른 답도 3번 아니면 4번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생략할게요. 예, 이유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일단 흐름상 어색한 거는요. 이제 좀 정확하게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팁을 말씀드린 거고. 흐름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흐름 유형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재에서 벗어난 것. 을 골라라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제에서 벗어난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둘 중 하나거든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재에서 벗어나거나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웬만하면은 주제에서 벗어난 걸로 문제가 나옵니다. 웬만하면은요. 그러니까 소재에서 벗어난 것과 주제에서 벗어난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글의 소재가요 포유류에 대한 이야기야. 포유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곤충 얘기가 나와.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자세하게 갑자기 얘기를 해. 그럼 이건 소재에서 벗어난 거죠. 너무 생뚱이지. 그러니까 그런 소재에서 벗어난 유형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제에서 벗어난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재가 포유류고요. 그럼 포유류의 뭐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 뭐 포유류의 식습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용이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은 포유류라는 소재는 동일한데 다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식습관이 아니라 다른 내용. 뭐 예를 들어 포유류의 종류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게 웬만하면은 이 흐름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모의고사 및 수능 기준으로 말한 거고요. 내신은 좀 달라요. 내신은 어떻게 출제하기도 하냐면요. 주제와도 맞는데요. 주제에 반대되는 것을 넣기도 합니다. 주제에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좋다, B는 안 좋다, 뭐 이런 류의 글이라고 한번 쳐봐요. 이런 류의 글이면은 그럼 이제 뭐 이제 글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A가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맞는 건데 A가 안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써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A가 좋고 B가 안 좋다라는 걸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렇게 출제하기도 해요. 흐름 문제를요. 근데 사실 흐름이라는 유형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흐름의 상위 호환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어휘 5개 밑줄 쳐놓고 흐름상 어색한 낱말을 골라라 이런 문제. 이게 좀 약간 상위 호환 버전이고요. 흐름 문제는 대부분 주제에서 벗어난 것. 이걸로 출제하기 때문에 역시나 주제만 잘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첫 문장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자, the world is wide. 자, 세상은 넓고요. And the ingredients are diverse. 식재료는 다양하답니다. 라는 이 말이 is one of the maxims of famous chefs. 자, 유명 요리사의 격언 중 하나랍니다. 세상은 넓고 식재료는 다양하다. 뭐 이런 이제 말이 있대요. However, 그러나 not all ingredients in the world. 자, 이 세상의 모든 식재료가 can be eaten, 먹혀질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여기에서 not all 하고 나왔죠. 이거 뭐예요? 구분 부정이죠. 구분 부정.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In fact, 사실은 some forest plants, 자 몇몇 산림 식물들은요 can be fatal to humans. 인간에게 있어서 오히려 치명적일 수도 있답니다. 자, 이 글의 패턴을 좀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지금 도입부로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도입부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요. 일단 소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뭐에 대해서? 식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식재료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격언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격언이라는 말 자체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격언이라든가 뭐 아니면 일반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멘트가 나오면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두고 통념이라고 부릅니다. 통념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실. 제가 통념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았나? 아닌가? 한 적 없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통념. 근데 이 통념이 나오면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반박이에요. 반박. 그러니까 이 반박하는 문장 자체가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글의 주제가 됩니다. 글의 주제. 이 주제를 조금 더 자세히 말한 게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요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주제 구체화가 되는 거죠. 좀 더 구체. 그러니까 좀 더 강조한 거예요. 강조. 됐어? 그러니까 모든 식재료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 나와야 되는 건 뭐냐? 부연 설명 또는 예시가 나와야 됩니다. 예시.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식재료라는 큰 범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시가 나오려면은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말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머쉬룸스 얘기 나와 있죠. 버섯 이야기. 됐어요? 야생 식재료의 어떤 대표적인 예시로서 얘기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 독해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니까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글의 구조 독해 패턴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통념, 반박,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라는 패턴이 있어요. 방금 말했다시피 통념이라는 건 일반적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 사상. 그럼 선생님 이 문장이 통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이 통념이라는 거는요 이런 패턴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옛 말을 인용하거나 누구 쓰였어? 네네네 옛 말을 한다거나 인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고 나오거나 이런 패턴.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통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반박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께 얘들아 사람들은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여러분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거라는 게 예상이 가잖아요. 이게 통념 반박이에요. 알겠죠? 사람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 틀고 자면은 죽는다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통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반박. 이게 뭐야? 이게 주제예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왜 안 죽는데? 이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겠죠. 근거. 그 근거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말을 어떤 저명한 학자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뭐 연구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왜 안 죽냐고? 내가 실험해봤어. 내가 선풍기 6개 틀고 밀폐된 공간에서 잤어. 나 안 뒤졌잖아. 살아있잖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념, 반박, 부연 패턴이 된다. 근데 이게 잘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이 통념이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도입부예요. 반박은 뭐라고 했죠? 주제라고 했죠, 제가. 그럼 이 부연 설명은 말 그대로 부연이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입, 주제, 부연 설명 패턴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대부분의 글은요 다 요 패턴에서 나온 거예요. 요 패턴, 도입, 주제, 부연 요 패턴에서 나온 건데 요 패턴을 조금 더 심화해서 나온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통념 반박의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유명 요리사들의 격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말이 있는데 하지만 모든 식재료가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인간에게 치명적이야. 오히려 인간이 못 먹는 게 있어. 여기까지가 주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요. 자, of the many forest plants. 자, 이렇게 of로 시작하는 경우에는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 중에서. 자, 그러면 많은 산림식물들 중에서 어떤 식물인가? That can cause poisoning.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산림식물 중에서 wild mushrooms, 야생버섯이 may be among the most dangerous.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답니다. 그렇죠? 자,
This is because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때때로 confuse 혼동하기 때문이래요. 자, 이 confuse 뭐랑 혼동하냐면 the poisonous and edible varieties 독성이 있고요. edible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거랑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 이거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they eat mushrooms 그들은 버섯을 먹기 때문인데 뭐 없이요? Make a possible identification of the variety 그 품종에 대한 어떤 확인을 그러니까 여기서 positive는 긍정적인으로 하면 조금 어색하겠죠. 좀 clear 명백한 obvious의 의미랑 똑같아요. obvious. 그러니까 명백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먹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나무 밑에 버섯 같은 거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독버섯인가 아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림에서 나는 그런 이제 대부분의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버섯 같은 게 되게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만화 같은 것도 보면은 대부분 그런 산림식물에서 다 그 버섯이 주로 나오지 않나요?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하면은 대부분 독버섯이고 이런 경우가 많죠.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enjoy 즐기는데 hunting wild species of mushrooms. 그래서 그 야생 버섯의 품종을 hunting 사냥하는 거니까 이게 뭐 이렇게 캐러 다니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런 거를 즐긴답니다. In the spring season 봄 시즌에요. 왜 그러냐? They are excellent edible mushrooms and are highly prized. 그것들이요. 훌륭한 먹을 수 있는 이제 버섯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용 버섯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주 prized는 이제 귀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막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저기 우리 그 뭐라고 하지? 그 세계 3대 진미 중에 트러플? 그 트러플이 버섯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진귀하다고 여겨지니까 버섯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However, 그러나 some wild mushrooms 몇몇 야생 버섯은 are dangerous 위험하답니다. 자, 어떤 거로 인해서냐? 리드 목적어 투 부정사거든. 자, 요것도 좀 잠깐 볼게요. 잠깐 필기. 리드 표현. 자, 이 표현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를 좀 써볼게요. 자, 기본형은 리드 투 명사예요. 네 가지 다 안 쓰고 대표만 쓸게요. 대표 몇 개만. 그리고 리드 목적어 투 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리드 목적어 투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볼게요. 세 가지. 자, 리드 투 명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뭐로 이끌다죠. 그렇죠? 이건 제일 기본적인 뜻이고 뭐뭐로 이끈다는 거는 어느 쪽으로 유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드라이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한다라는 거는 그 상황을 유발한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뭔가를 유발하다라는 뜻도 가능한 거예요. 유발하다. 그러니까 cause의 의미가 가능한 거예요. cause. 자, 그 다음에 리드 목적어 투 명사. 얘는 리드 투 명사 요 사이에 목적어가 껴들어간 거죠. 그러면 목적어의 해석인 을을만 붙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뭐뭐로 이끌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리드 목적어 투 부정사 나오면요. 이제 이게 가장 비슷한 뜻이 cause랑 비슷해요. cause 목적어 투 부정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초동사원형 하도록 유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얘가 하도록 유도하다, 얘가 하도록 유발하다 이런 식으로 cause랑 거의 비슷해요. cause랑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몇몇 야생버섯은 위험한데요. 뭐 때문에 위험하냐면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잃게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으니까. 뭐 때문에? 머쉬룸 포이즈닝 때문에. 버섯의 독성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은요 정말 전형적인 통념 반박 예시 패턴으로 이어졌고요. 큰 소재는 식재료입니다. 자, 근데 식재료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식재료 중에서도 인간이 섭취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특히 여기서는 불가능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죠. 야생버섯의 위험성을 예시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섭취가 불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제는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 섭취가 불가능한 야생 식물도 있다. 그러니까 그 야생 식재료도 있다라는 거고 그에 대한 대표 예시로서 야생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은 정답을 몇 번으로 했어요? 뒤에 더 있지 아니 일단 보기 전에 여러분은 정답을 몇 번으로 했어요? 여기 안 풀어. 안 푸는데. 아 여기 안 풀었냐? 아 네, 그렇구나. 전주까지. 아 3번까지였구나. 미안하다. 네. 그럼 일단 나머지 마저 보고 할게요. 나머지 한 번씩 할게요. 네. 자, to be safe, 안전해지기 위해서요. A person must be able to 저희 identify. 4번도 안 했어요. 응? 4번은 안 했죠. 그러니까 정답이니까요. 정답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가기 전에 물어본 거예요. 뭐야? 자, 그래서 to be safe, 안전을 위해서 a person, 사람은요, must be able to identify. 자,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edible mushrooms를요. 자,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버섯을 확인해야만 하는 거죠. 뭐 하기 전에? 어떠한 야생의 것. 여기서는 버섯을 말하는 거겠죠. 버섯을 먹기 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예시가 시작된 부분이 어디부터였죠? 예시가 시작된 게 보자. 세 번째 아니다. 어디냐? 1번 문장부터거든요. 1번 문장.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흐름 문제는 주로 주제가 초반부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주제문이 어디였습니까? However 이하였죠. However 이하. 두 번째 문장 쫙 이게 다 주제문이에요. 두 번째 문장 쫙 이게 주제문인데, 자, 이 주제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그 of the many forest plants 해갖고 나와 있는 요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줄 있죠.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부터 흐름과 관계없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 2, 3, 4, 5 내용은 전부 다 어떤 내용이어야 돼? 야생버섯이 위험하다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오히려 1, 2, 3, 4, 5는요. 근데 우리 한번 4번을 같이 보자. 4번. 자, 잠깐 4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왔냐면 Growing a high quality product at a reasonable cost is a key aspect to farming edible mushrooms for profit.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 지금 1, 2, 3, 5번은 전부 다 뭡니까? 야생의 버섯을 먹으면 엿된다. 이거예요. 다 이거야. 근데 4번 보면은 잘 봐. 그러니까 품질이 높은 제품을 growing 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성장시키는 거랍니다. 어디에서요? 합리적인 가격으로요. 아니 가격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틀렸죠. 이것이 is a key aspect, 중요한 측면인데요. 뭐에 있어서요? 뭔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니 농사 얘기는 왜 나와요? edible mushrooms for profit이니까 이익을 위해서 식용 버섯을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 얘기도 상관없고요. farming 얘기도 상관없어요. 지금 1, 2, 3, 5번은 전부 다 뭐다? 야생 버섯이 위험하다. 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야생 버섯이 위험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뭐 농사 짓고 비용 얘기 나오고 이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3, 4번에서 답 나온다고 웬만하면. 그렇죠? 그것도 연결되죠.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이제 지문의 내용 파악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좀 여러분이랑 같이 해볼까요? 같이? 자, 여러분이 한 거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약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실래요, 직접? 선지 분석을 아, 여기는 할 필요 없어요. 흐름은 할 필요 없어요. 흐름은. 참고로 5번 다음 지문 보면은 다음 지문이 요약문이거든요. 근데 요약문에는 지금 이제 단어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 뜻만 쓰시면 돼요. 단어 뜻만. 아시겠죠? 아, 단어 뜻만이래. 단어 뜻이랑 요약문 해석 정도. 요약문 해석이랑 단어. 그 아래 선지 분석란에는 단어 뜻을 쓰면 되고요. 요약문은 그 아래에다가 해석을 쓰시면 되고요. 그럼 좀 이따가 숙제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금 내용 다 읽었으니까.
진짜 넌 5개 나가고 싶었는데. 자, 다 대부분 거의 다 쓰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신 거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볼까요? 자, 이 세상 모든 식재료가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식용 가능한 게 아니죠. 산림식물 중 야생버섯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하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귀한 야생버섯 종을 찾으러 다니다가 부주의했다라고 이제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부주의해서 버섯의 뭐로 인해서 사망한다? 독성으로 인해서 사망한다. 자, 따라서 블라블라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은 야생버섯과 식용버섯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다 이제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표현 중에서 이거지? 어딨냐? 마지막 문장에 여기다. 여기 identify 있죠? 얘만 좀 추가로 필기하고 좀 끝내도록 할게요. 숙제 말씀드리고. identify는 이제 동사로서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지금 확인하다, 이제 식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identify가 이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동사로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다른 뜻일 때는 보통 어떻게 붙냐면요. 어떻게 붙냐면 어디 with가 붙어요. 그러니까 identify가 자타동사가 둘 다 되거든. 그러니까 타동사일 때는 뭐뭐를 확인하다, 뭐뭐를 식별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동사일 때 이렇게 뒤에 전치사 with가 붙습니다. 그럼 with가 붙는 경우에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뭐뭐와 동일시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와 동일시하다. 됐죠?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 identify의 이제 요 녀석의 이제 명사형이 바로 이제 identity도 있고요. 그 다음에 identification도 있어요. 자, 그럼 identity와 identification은 의미가 약간 다르거든요. 이 identity가 뭘까요? identity. 특징? 좀 비슷했어요. 이 정체성이라는 뜻이죠. 정체성. 이런 뜻이고요. identification은 우리 방금 전 동사형에서 봤던 식별의 의미에 바꿨습니다. 식별. 확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갈 때 꼭 ID를 쓰죠. ID. identification. 됐어요? ID. 신분증을 ID 카드라고 불러요. ID 카드. 됐어요? 니네가 쓰는 ID가 이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identify에 이제 좀 이렇게 확장된 버전, 특히 명사형이 2개가 있다 보니까 의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2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드렸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파생어를 쓸 때 ty로 끝나는 애가 있고 fy로 끝나는 애가 있는데 이 fy로 끝나는 애들이 보통 이게 동사형어이에요. 동사형어. 그러니까 fy로 끝나는 게 보통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ty로 끝나는 게 대부분 이제 그 명사형어입니다. 명사형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beautiful 아름다운 형용사인데 이 녀석을 명사로 쓰면 beauty가 되죠. beauty. ty로 끝나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미까지 같이 알려드렸고요. 얘도 똑같죠? tion으로 끝나면 대부분 명사형이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숙제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오늘이 2월 7일. 오늘 드디어 발표가 나겠네요. 시간 좀 남았는데 실시간으로 보여줄까요? 네. 별로 궁금하지 않다고? 별로 궁금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서진아. 왜 그래도 나한테. 일단 오늘부터는 이제 예습 숙제, 복습 숙제가 같이 나갈 건데요. 예습 숙제는 오늘 지금 7페이지를 이미 했으니까 뒷부분 9, 11, 13, 15쪽입니다. 9, 11, 13, 15페이지. 자, 여기도 지난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한 것처럼 소재를 작성해 주세요. 한글로. 그리고 역시나 주제문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문 표시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어디가 주제다 해갖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한 것과 비교해서 만약에 틀리다면은 수정해 주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바로. 자, 그 다음에 복습 숙제 말씀드릴게요. 복습 숙제는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갔던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4, 6, 8쪽이에요. 자, 이게 전부 다 구문분석과 해석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구문분석 및 해석 해오시면은 되겠는데요. 자, 응? 위에는 이제 그 단어 암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일단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를 말해줘. 아니, 얘기를 끝까지 자꾸 이러지 말고 진동하지 말고. 그 원래는요. 우리 뒤에 있는 단어를요, 단어 시험을 따로 봅니다. 수업 시간에. 네, 수업 시간에 따로 봐요. 그래서 따로 보는데 일단은 겨울방학 영상 특강 끝나고 볼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저는 한 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복습 숙제로 나간 범위나.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중간에 봐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분간만 제가 안 봐. 자꾸 도리도리하면 나 다음 시간 또 볼 거야. 알았어. 오씨, 여기 단어 암기 써놓는다. 오씨, 뭘 자꾸 이러고 있어. 자, 그렇고요. 자, 잠깐만. 단어 좀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바로 보여주면 재미없죠. 잠깐 화면 좀 전환하고요. 이게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 잠깐만 입력 좀 할게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거의 뭐 나온 것 같은데. 정우가 아직 안 봤. 정우가 아직 안 봤구나 생각해보니까. 정우로 한번 100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안 되네.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정렬을 해서 이거를 상태로 보여주면 돼요. 네,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저 위에 잘린 거 뭐야? 소윤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누군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나는 1등 점수 알려달라는 줄 알았지. 누군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썸사든 차이 근소함. 그래서 여러분 반은 이제 한 명 나왔네요. 여기 월수금에는 이렇게 2명 나왔었거든요. 네. 똑같다 근데 1등 네. 수시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말했다시피 이제 두 분한테 다 드렸었는데요. 그러네. 우리랑 똑같네. 여기 1등이랑 똑같네. 오. 예상처럼. 근데 3등이 이제 0.6점 차이로 이제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못 받았고. 1, 2등 빼고 다 공개해 주시면 그거 예쁘지 않은데? 1, 2등 빼고요. 그럼 그 둘만 쫄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8번. 여기서 한 칸만 더 가면 이름 나오거든요. 이렇게.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문제 그 시험 야구 선수. 1등이신 분에게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제가 뭐 알아서 이렇게 잘 알아서 보내줄게요. 알아서. 자, 아무튼 수고들 했습니다.